네, 11시 40분경에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재판 거래가 아닌가. 어떻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증거가 다 편철되어 있는 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 1시간여 만에 그것을 다 읽어보고 그것을 기각 결정까지 합의까지 해서 결정까지 내려서 그거를 갖다 그 변호인한테 통보까지 하는가.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의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미리 다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시키고 짜여진 각본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법부는 이것이야말로 재판 거래고 이런 식의 재판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이렇게 모든 국민이 관심 있는 공익제보자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1시간여 만에 이것들이 결정되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제 압수수색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심합니다. 아까도 변호인이 얘기했지만 공모상 비밀 누설이다 어떻다 하는데 이미 다 폭로했습니다. 뭘 더 누설한 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그래서 누설한 내용에 뒷받침이 되는 증거를 갖다가 압수수색을 하면 그것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이제 폭로가 안 되겠네요. 폭로하는 걸 막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폭로하는 걸 막자. 그리고 또 이 이후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도와주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압수수색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탄압이고 이런 식으로 아무 필요도 없는 사법상 필요도 없는 압수수색을 자행함으로써 오히려 증거가 되는 폭로할 만한 자료를 미리 막고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압박하고 그리고 그 가족을 압박하고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 이제 입 닥쳐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불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도 40대십니다. 젊은 분이십니다. 신재민 젊은 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변 조직과 눈치 이런 거 보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기를 누르고 짓밟고 하는 이 꼰대 같은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우리 기자님들께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김태우 수사관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더 폭로할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 들었지만 이것이 30개를 폭로를 하든 40개를 폭로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폭로를 숱하게 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압수수색까지 당한 마당에서 저는 이분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하실 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경과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경을 말씀드리면 참 슬픕니다. 슬프고 저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업무 시간에 일 열심히 하고 퇴근하나 주말에는 아이와 놀아주고 집에 청소하고 설거지해주고 그렇게 정말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본인들 의사와 좀 맞지 않는다. 본인들 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이 슬프고요. 조금 전에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누차 지금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 지금 이 정부에서 이렇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고요. 그리고 제가 그새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제가 수사관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그때로부터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것은 보복성 압수수색이라고 밖에
다른 판단이 들지 않습니다. 그 평범한 가정집에 그렇게 들어와서 아직까지 자고 있던 본이 잠들어 있던 아기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평온을 깼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우는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유가 제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얘기했고 제가 폭로한 거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내용을 제가 폭로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다 인정합니다. 예, 제가 폭로한 거 맞습니다. 근데 뭘 압수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무슨 자료가 있든 저는 다 인정한다고 얘기했었고 그걸 다 제출 못할 게 있다면 뭐 한두 개 빠진 게 있다면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어찌 보면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동부지검에서 제가 충분히 그 자료를 다 제출했고 진술까지 자세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했어야 되는 압수수색이거나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는 압수수색을 정말 미묘한 시점에 그렇게 누가 봐도 보복성으로 저희한테 폭행을 가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저는 누설을 한 것이 아니라 비리를 누설한 겁니다. 비밀 누설이 아니고 비리 누설입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훼손되는 국가적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폭로로 인해서 어떤 국가 기능이 훼손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국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제가 했던 공표로 인해서 훼손된 국가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들의 직무유기, 감사 무마로 인해서 훼손되었던 국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이 진정성과 제가 겪었던 말과 제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제대로 밝혀지도록 같이 힘써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